안녕하세요. 플래티어 그루비 사업부의 이봉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커머스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AI 개인화 마테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테크에 대한 이해하기입니다. 마테크란 이 단어에서 흔히 상상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마케팅과 그 다음에 IT 테크놀로지를 조합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고나 홍보, 그리고 제품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테크에서 마케팅을 얘기할 때는 STP, 즉 고객들을 세그먼트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이러한 것들을 IT 테크놀로지와 결합해서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테크에 있어서 왜 IT 테크놀로지가 중요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이거는 이제 필수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객들의 행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특정한 마케팅에 반응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실시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마케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더 신속하게 마케팅을 진행하면서도 고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IT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테크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도, 사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마테크의 랜드스케이프, 지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마케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0년 현재 약 8,000개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마테크 중에서도 개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마케팅 카테고리 안에서도 컨텐츠 익스피리언스, 즉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컨텐츠와 고객 경험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속하는 솔루션들입니다. 이 분야의 솔루션들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옵티마이제이션, 퍼스널리제이션, 테스팅과 같은 즉 고객들을 개인화하고 또 고객들의 어떤 개인화 경험을 테스팅하고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이곳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자동화, 그 다음에 캠페인 리드 매니지먼트, 이러한 영역들 역시 이 컨텐츠 익스피리언스 안에 속해 있는 개인화와 관련된 또 고객 경험과 관련된 그런 솔루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밑에 보시면 모바일 앱이라든지 컨텐츠 마케팅, 이메일, SEO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 컨텐츠 익스피리언스 안에 속해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서비스에 유입되는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인바운드에 관련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 방법은 마케팅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한 것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솔루션이냐, 또는 분석 외에 실제로 고객들에게 우리가 제안을 하고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마케팅 액션 등에 더 중점을 둔 솔루션이냐,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마케팅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솔루션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천여 개, 2020년 현재에는 8천여 개의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011년 정도만 했어도 이러한 마테크 솔루션들이 약 150개 정도밖에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약 5000% 이상, 8000개까지 솔루션이 증가했지만 사실은 이 랜드스케이프 상에 보여지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 외에도 더 많은 마테크 기업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군에 또 다양한 고객사군에서 이러한 마테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군이나 기업들이 늘어가는 것 이외에도 사실 각각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테크 기술 또는 필요로 하는 마케팅 분석 또는 필요로 하는 마케팅 액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분석 또 다양한 마케팅 방법론을 통합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특정한 우리 고객 개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거나 또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개인화 분야의 성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올해 이후에도 2021년 이후에도 특히 올해 같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라인상의 서비스들이 고객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테크 트렌드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고객 경험 분야에 있어서의 마테크 카테고리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까도 통합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모바일 마케팅 분야의 솔루션이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 또 기존에 있었던 이메일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 자동화, 또 개인화, 최적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겹쳐지는 분야의 경계선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마테크를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니즈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마테크를 비즈니스상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통합에 의해서 보다 효율을 내고 또 성과를 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때 보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즉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것에 기업들의 니즈들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굉장히 많은 마테크 분야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트렌드로 진행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마테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테크놀로지는 필수 불가결하다. IT 기술과 접목된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AI들을 활용한 그러한 접목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마케팅만 한다, 이메일 마케팅만 한다, 이런 식의 특정 분야에 특화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케팅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마테크 분야는 특히 개인화나 최적화, 또 마케팅 자동화라는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주제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AI, 인공지능 이해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두는 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AI가 잘하는 일은 크게 보면 예측하는 일, 그리고 최적화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만큼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내 기업들의 AI 활용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각각의 고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 또 우리가 고객들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한 어떤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화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데 이러한 기술들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AI 활용은
개인화 상품 추천이라는 곳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의 공룡 기업으로 알려진 아마존의 경우라면 2000년대 초반부터 여기에 보시는 그림 같이 개인화 상품 추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개인화 상품 추천에 초창기에 사용됐던 알고리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상품 추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쇼핑몰들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 상품을 본 고객들이 좋아했던 다른 상품들, 또는 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상품들, 이런 추천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 같았으면 상품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30대 여성이며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품을 추천해야 될까, 이런 방식을 채용했다면, 아마존의 이커머스 AI에서 최초로 활용했던 방식은 유저들의 행동, 즉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또는 상품 아이템들 간의 관계, 이런 속성들을 판단해서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마존의 이러한 추천 방식을 통해서 매출의 한 30%가 이런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꼭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이커머스상의 추천은 매우 활발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새로운 AI의 기법이라든지 방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그런 개인화 추천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활용 목적, 기대 효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잘하는 일은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런 상품을 추천해주면 좋아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측, 그리고 이 상품이 꼭 들어맞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최적화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쪽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AI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을 일단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의 만족이라든지 이런 성과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어떠한 그 상품 추천이나 제안들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터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로 AI를 대체하는 대신에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곳에, 그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곳에 마케터의 역량이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AI 개인화, 오늘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일 텐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통한 개인화 프로세스, 즉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고객들 한 명 한 명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상품 추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객을 이해하고, 즉 고객을 이해한다고 하는 개념은 고객을 분석하고 또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AI 모델들이 개발되게 되고요. 이 개발된 모델만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우리 이커머스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그 모델이나 실제로 이 서비스에서 제공했던 고객 맞춤형 캠페인 등이 성과를 내고 있고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프로세스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 이렇게 진행했던 개인화 어떤 서비스나 캠페인들에 대한 성과 측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서비스에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짚어보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화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만족을 제공하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이 장표에서는 타이타닉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AI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예측을 잘하고 또 그 최적화를 잘할 수 있는 AI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타이타닉의 사례는 굉장히 좋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제들을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생존자를 예측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표에도 보시면 승선자들의 이름이라든지 성별, 연령, 또 그들이 어떤 객실에 머물렀고 티켓은 어떤 티켓을 가졌는지 이러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생각해서 이것을 인공지능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과연 이 데이터들이 생존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사실은 그 가설을 세워보는 것이 AI 개인화나 AI를 통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객실의 위치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가장 파손이 컸던 배의 특정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까운 객실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의 근거 같은 거를 가지고도 생존율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생물학적 근거라고 해서 여성이거나 또 나이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 가설이나 상황적인 것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먼저 구출되거나 또는 구조선에 타는 그런 형태들을 가져갔을 상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회적 가설이라는 것도 있어서 실제로 특등실에 탑승하신 승객과 또 그렇지 않은 승객 사이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실제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도 세울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존 여부들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커머스 개인화에 있어서도 고객들의 특정 행동이라든지 고객들이 가진 프로파일 속성들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할 때 실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개인화라는 것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타이타닉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온라인 서비스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객을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객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이커머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상황이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실 것인가, 그걸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고객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고객 속성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그들의 소득 수준은 어떨 것인가, 또는 그들의 연령은 어떨 것인가, 이런 고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행동 데이터입니다. 우리 이커머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상품들을 살펴보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비교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이 고객은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인지, 아니면 이 고객은 장바구니에 상품들을 많이 담아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고객인지, 즉 이커머스 사이트 내에서의 고객 행동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의 구분을 보게 되면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커머스 사이트나 쇼핑몰 내에 우리가 직접 수집하고 집계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수집은 하지 못하지만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거나 또는 앱을 통해서 유입되거나 하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모두 구성하고 고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커머스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고객 행동 데이터와 우리 내부에 수집되는 내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들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고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했는지, 그 가설을 또 어떻게 세웠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례는요, 실제로 이커머스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저희는 구매 확률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즉, 이커머스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활용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과 구매 확률이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분석과 가설에 대해서 보시면 실제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고객과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은 주로 보는 페이지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쇼핑몰을 이용하시다 보면 메인 페이지도 있고 또 카테고리 페이지도 있고 또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 등 이런 다양한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됐더니 메인 페이지를 많이 보는 사람과 메인 페이지를 적게 보는 사람 안에서는 실제로 구매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메인 페이지를 오히려 많이 보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메인 페이지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 상세 페이지들을 보시는 분들이 더 상품을 구매할 확률들이나 빈도가 높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커머스 쇼핑몰 사이트에 있어서는 메인 페이지는 얼굴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로 인식하고 있고 또 그 페이지에서 우리 쇼핑몰이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실제 고객들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물건을 사야겠다고 또 상품을 사야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오히려 메인 페이지를 많이 보시거나 머물기보다는 본인들이 목적으로 하는 상품 페이지에서 상품들을 살펴보고 실제 검색을 하는 비중들이 실제 구매를 하는 비중들이 높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고객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커머스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이 분석을 통한 가설을 세우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AI를 활용한 고객들의 구매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 고민하실 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커머스 쇼핑몰을 사용하시다 보면 상품의 정렬을 가격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시는 분도 있고 신상품 순으로 정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나 소트를 사용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행동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 가설을 세우고 또는 그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쇼핑몰에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캠페인이나 세일을 알리기 위한 메일을 보냈을 때 그러한 메일을 보고 쇼핑몰을 방문하는 고객과 메일을 보지 않고 들어온 고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는 A라는 상품을 클릭한 고객과 A라는 상품을 클릭하지 않은 고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분법적인 어떤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들이 고객이 하는 행동이나 속성의 차이 간에 어떠한 구매 비율이나 사실은 행동들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데이터를 통한 고객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지만 고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우리 사이트 안에서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불편을 가진 부분들을 가설을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홈쇼핑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신 분이 ARS 전화 연결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문이 폭주하고 있네요.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화 연결이 쉽지 않으니까 모바일 앱으로 접속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모바일 앱으로 접속한 고객은
만약에 이 모바일 앱으로 접속한 고객이 ARS 전화에 실패한 고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고객에게는 어떠한 것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접속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결제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결제할 바에는 전화를 걸어서 쉽게 해결하자라고 해서 전화를 거시는 분도 있겠죠. 특정 상황의 고객 행동을 관찰하게 되면 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유도되고 구매까지 매끄럽게 연결될 것인가, 또는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실패를 해서 이탈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이탈을 예측하게 돼서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몇 분 이상 지나고 또 전화 연결에 ARS의 번호를 몇 번 이상 클릭하신 분들이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시면 이분은 아마도 전화 연결에 실패한 분이니 속상할 수 있으니 쿠폰이라도 한 장 드리자라는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 고객이 경험할 때는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개인화된 혜택의 상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도 제가 첫 구매 쿠폰 사용이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흔히 이커머스 쇼핑몰들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구매를 할 때 쿠폰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첫 구매 쿠폰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타겟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규 고객이거나 우리 사이트에 여러 번 왔지만 아직 비회원인 미구매 고객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첫 구매 쿠폰이 가장 인지되기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분들이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점이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아놨지만 아직까지는 구매가 망설여져서 이탈하는 타이밍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들의 이러한 고객들의 행동들을 관찰하고 그 타이밍에 쿠폰을 제공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쿠폰 사용률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쿠폰 사용률 증가로 인해서 첫 구매 시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소할래요 하는 실제 클레임이 감소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을 개인화하고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길목길목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커머스 서비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 또는 불만들을 관찰하고 그를 통해서 이탈들을 예측할 때 또 하나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고객을 이해한다는 관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패션 매장이라고 했을 때 고객들은 매장에 가셔서 요즘에 입기 좋고 좀 날씬해 보이면서 빈티지하면서도 이런 청바지가 없을까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매장 직원분이나 매니저분들은 사실 경험이 많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듣더라도 지금 겨울이니까 따뜻한 기모 소재를 원하시겠구나. 또 날씬하게 보이는 걸 중요하시니 슬림핏이나 스키니를 제공하면 좋아할 거야. 이러한 예측들을 하시고 해석을 하십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이 마음에 들어할 만한 상품을 추천하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유능한 매니저나 직원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이런 업무나 방식들이 AI를 통해서 대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기능들, 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오프라인이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이렇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단초들을 제공하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신 것 같이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 AI에 대한 모델들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법들을 또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최근에는 보다 많은 방법론들이 발굴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발된 AI 모델들은 실제로 커머스 사이트 안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모델 개발들을 위한 리소스나 코스트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을 관찰하고
또 AI를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한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법론들을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제로 저희가 분석했던 사례인데요. 다양한 방법론의 AI 상품 추천의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A라고 하는 특정 고객이 과거에 구매했던 상품들의 이력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샴푸나 앰플, 마스크팩 같은 미용과 관련된 상품을 주로 구매하셨던 고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방이나 침대포 같은 것도 구매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 이력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 상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의 방법의 추천 방식이 유효하지 않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분한테 상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추천되는 상품들이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물론 공통으로 보이는 상품들도 있지만 실제 조금 더 피부 미용 쪽에 관련된 상품을 더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분이 최근에 구매했던 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더 보여준다든지 같은 AI 알고리즘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형이나 방법론에 따라서는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추천 상품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각각의 알고리즘의 정확도나 모델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개념에서의 정확도를 어떻게 따져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요.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했을 때 과연 고객들은 실제 어떤 것에 더 많이 클릭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 매출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커머스 사이트들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은 가능한 많이 도입하여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검증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화 추천 방식이라고 했을 때 한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성 있는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우리 사이트에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찾아가는 그런 최적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I를 통한 타겟팅 부분인데요. RFM이라고 하는 방식의 사례입니다. 고객들이 얼마나 최근에 왔었는지, 또 얼마나 자주 우리 이커머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또 얼만큼 구매했는지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0개의 세그멘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성도가 높고 구매를 잘 하시는 고객들은 챔피언 그룹, 또는 사용률이 좀 떨어지시면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고객들, 이러한 것들이 AI가 자동으로 판별을 해서 고객들을 타겟팅하고 세그먼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사실 사람이 진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통계적인 수준에서 이것들을 계산해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개발한 모델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들을 세분화하고 마케터들은 이 고객들한테 어떤 정보와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그먼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동입니다. 즉 어떤 고객들은 이번 주에는 챔피언 고객이었지만 다음 주에는 유망 고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고객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고객에서 충성 고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고객들이 점점 이렇게 변화해 가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고객들에게 맞춤형 개인화 마케팅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마케터들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타겟팅 방법론은 구매 확률인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메인 페이지를 많이 보시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이런 가설들을 세우고 분석을 하다가 저희도 이런 이커머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구매 확률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것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커머스 사용 고객들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서 이 고객들의 구매 확률이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구매 확률이 높은 고객들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 고객인가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를 갖고 뭔가 구매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일 텐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구매 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트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뭔가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인가요?
마케터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구매 확률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구매 확률로 나누어지는 고객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개인화 마케팅에 있어서 마케터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매 확률이 높았던 그룹에서 구매 확률이 떨어지는 고객들 또는 구매 확률이 낮았던 고객들이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AI 타겟팅에 의한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최적화 프로세스입니다. AI 모델 자체의 최적화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상품 추천이나 어떠한 특정한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실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것들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러한 최적화에 있어서도 AI 기법을 활용해서 AI가 가장 좋은 성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방법론들을 채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다양한 배너들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타겟팅 캠페인 최적화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새로 오신 분들이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테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 있어서도 그 배너의 디자인이나 색깔에 따라서 클릭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다양한 배너들을 테스트해보고 또 실제 며칠이 지났더니 어떤 배너가 클릭이 높더라 하는 것들을 보고 마케터가 이 배너의 노출 비율들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들에 있어서 마케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배너의 클릭률에 큰 차이가 없으면 과연 어떤 배너가 더 좋은 배너인지를 의사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배너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노출량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캠페인 최적화들에 의해서 사람이 그것들을 검증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러한 최적화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해서 AI가 고객들의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실제 어떤 배너가 향후에 가장 클릭률이 높아질지에 대한 분포 등을 예측해서 노출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현재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추천 최적화인데요. 최신의 어떤 상품 추천 기술에서는 아까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도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이커머스 사이트의 특정 영역에서 상품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미리미리 그것을 전략들을 세워서 진행하기보다는 실제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동시에 적용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추천 최적화 같은 경우는 실제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의도한 목표, 예를 들면 상품 도달이라든지 구매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최적의 추천 방식을 자동으로 최적화시켜주고 가려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추천 서비스의 최적화의 또 다른 사례들인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특정한 영역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고객한테 어떤 추천 방식을 제안하면 가장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이러한 전략들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한 어떠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AI 기술을 접목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고객 타겟군에 이런 AI 기능이나 서비스들이 더 정교하게 맞아떨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실제 AI 개인화의 전략들을 보다 고도화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신규 방문 고객이라고 하는 사실상 새로운 고객들은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무엇을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지 그 상품 추천의 정확도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추천 알고리즘 방식을 활용한다면 이 신규 방문 고객에게는 보다
적합한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카테고리 상품에 관심이 있는 고객한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더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품 추천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즉 타겟팅 세그먼트에 맞는 추천 방식의 알고리즘들을 적절히 조합해 나가면서 실제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성과를 잘 내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러한 AI 개인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서비스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개인화에 대해서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건가 하는 사례, 그리고 실제 개발된 머신러닝, 딥러닝의 모델들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드렸고요. 또 그것을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 그것은 단순히 캠페인이나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고객들은 과연 이러한 새로운 개인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만족했던 경험들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이 AI 개인화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아까 오프라인 매장의 예를 잠시 들었는데 유능한 직원이나 매장 매니저라면 애매모호한 질문이나 고객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적정한 상품들을 추천하곤 하죠.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품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상품명이라든지 상품 태깅에 대한 인덱싱을 통해서 검색어와 매칭이 됐을 때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AI를 통해서 검색하는 검색 추천 방식에 있어서는 고객들이 특정 상품을 예를 들면 나는 따뜻한 기모 아니면 날씬한 스키니 이러한 표현을 써서 진행을 하셨을 때라도 실제로 그들이 원할 만한 이런 상품 추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 개념은 마치 매장의 직원들이 고객들이 물어봤던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응하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상품명이 아닌 자연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감성어죠. 따뜻한 아니면 하늘하늘한 예뻐 보이는 이러한 감성적인 언어에 대해서도 상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또는 상황에 대한 것이죠. 아까 겨울 또는 신혼여행, 하객룩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그 검색어에 따라서 상품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 같았으면 일반적인 검색 결과에 있어서 이런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는 상품 자체가 검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상품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실망하고 이탈을 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새로운 검색도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고객들이 상품을 찾는 패턴이나 경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AA라는 브랜드의 스키니 청바지라고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날씬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청바지라고 검색을 해도 상품들이 추천이 되겠죠. 즉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고객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고객들이 상품에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다 감성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획전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이 청바지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사실은 제품명보다도 이러한 감성어나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는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데이터의 패턴들을 나중에 가지게 되시면 신상품을 기획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청바지를 구매하시는 고객들은 검색할 때 정말 날씬한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쓴다. 슬림핏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쓴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아지게 된다면 고객들은 과연 이런 상품을 찾을 때 어떤 요소나 어떤 키워드들을 중시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I 검색 추천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서도 이를 통한 고객 행동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시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갈 때 실제 AI 개인화를 통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새로운 기회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오렌지색,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오늘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이커머스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AI 개인화 전략, 필요한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짧게나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AI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하에 개인화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기대하는 효율과 성과를 낼 수 있고요. 또한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나 고객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커머스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AI 개인화라고 했을 때 실제 조직 내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AI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하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반 안에서 고객 이해를 위해서 조직 내에 많은 소통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견지에서 필요한 고객 관찰과 이해도 있겠지만 마케터 입장에서 또는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또는 MD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고객들을 관찰하고 또 가설을 세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하나가 될 때 실제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내지는 모델들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런 개인화를 위한 소통과 공유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실제 이 AI 개인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것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그 AI 개인화 전략, 또 이커머스에 대한 마테크에 대한 소개들을 좀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이나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또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